오픈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말씀은 조광조와 중종입니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섰던 조광조와 중종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6년 음력 9월 2일, 연산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진성대군이 왕위를 잇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는데 왕의 횡포에 염증이 난 관료들이 난데없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왕이 된 진성대군의 묘호가 중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를 감히 저의 맞수로 허락해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맞수라. 나에게는 맞수보다는 내 의지대로 개혁을 나설 신하가 필요했다네. 그래서 난 그대를 선택했던 것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얽히고 얽힌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봅시다. 그럼 중종반정이 발생하게 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반정이 발생한 이유는 먼저 연산군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국가 최고의 학교인 성균관을 폐지하여 연회 장소로 이용하였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산군은 사대부 부녀자들을 농락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치와 방탕한 생활이 도에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자네를 발탁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인연이 어찌 되었는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새로 왕이 된 중종은 연산군 시대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차례의 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연산군이 폐지했던 성균관을 공부하는 장소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종은 여기에 왕권이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인 1515년에는 살인파의 미래 조광조, 바로 나를 발탁하여 나를 개혁의 선봉장으로 삼아 조선을 이상적 유교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지요. 그래, 맞아요. 이상적 유교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조광조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조광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는 한성 출신으로 17세의 나이에 사림의 정통 학맥을 이어받은 김굉필의 제자가 되어 학문을 전수받았어요. 김굉필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평안도 희천에 귀양가 있었는데 때마침 나의 아버지가 평안도 어천 땅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로부터 2년간 성리학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인지 성리학의 원료를 잘 파악하고 있는 조광조야말로 내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죠. 이후 나는 과거를 위한 공부보다는 성리학의 근본을 파헤치는 공부에 몰두했으며 20세 중반에 이미 성리학에 탈통했다는 소문이 돌아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많았어요.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인품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밑에 두고 부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나는 조광조를 내 개혁을 함께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나도 처음부터 관직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어요. 학문 수양을 목표로 하다 보니 제자들이 따랐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조광조는 관계에 진출하기 전부터 대학자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는데 1515년 임시 과거를 할 수 있는 알성시 별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균관 전적은 정육품 벼슬로 처음 관리가 된 사람이 정육품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였죠. 내가 좀 대단했지요. 보통의 경우 종국품부터 관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 젊은 시절의 조광조. 왕인 내가 보기에도 좀 멋있었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또한 그는 사헌부 감찰을 거쳐 3년 만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당상관이 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렸다고 하니 조광조의 초고속 승진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마치 빠르게 질주하는 고속열차 같은 승진이었죠. 제가 좀 빠르게 승진한 건 사실이지요. 물론 이렇게 빠른 승진에는 왕의 두터운 신임이 함께했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기에 가능했죠. 그래서 높은 벼슬을 줘서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개혁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사헌부 대사헌이 무엇이냐고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로 대사헌은 사헌부의 장관이기에 현재 우리나라 직제상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는 종이품 벼슬자리였지요. 그리고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관리를 말해요. 지금으로 하면 장차관급에 해당하죠. 이러한 조광조를 선두에 내세워 사림 세력이 펼치고자 했던 정치는 도학정치였습니다. 도학정치가 무엇이냐? 덕과 예로 나라를 다스리는 유학의 이상정치인 왕도를 현실에서 실현하자는 것이지요. 즉,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중종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도학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나의 개혁 방향을 지지하는 세력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리 추천 제도인 혈량과를 실시하였고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적어놓은 소학의 보급과 향약 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을 유교적 이상사회로 변모시키려 했어요. 소학이란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나라의 학자 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그의 제자가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으로 유교 교육의 입문서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시했죠. 향약은 향촌의 자치 공동체로 사림들은 이 조직을 활성화하여 향촌의 유교 윤리를 보급하려 했어요.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소학은 교육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요. 도학정치를 펼치기 위해 유교 정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유교적 이상주의를 펼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성리학자 입장에서 왕의 전폭적인 지지는 큰 힘이 되었지요. 하지만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잠깐, 이번 역사 현장에서는 혈량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죠. 조금 전에 혈량과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을 통해 관리로 선발한 제도예요. 조광조, 바로 나의 건의로 시행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지요. 자자, 설명 끝났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